자, 봅시다, 이제. 대망의 함수. 자, 이 함수가, 이게 제일 길어. 할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한 2타임 내지 3타임쯤 쓸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함수는 일단 뭐냐? 함수의 키워드는 대응이야, 대응. 대응이 뭐냐? 자, x에 뭔가 있어. y에 뭔가 있어. 그럼 여기 뭐 1, 2, 3이 있고, 여기 a, b, c가 있어. 그럼 1은 뭐 이제 b에 대응되고, 2는 a에 대응되고, c는 3에 대응된다. 이쪽에 뭐 짝짓기지, 짝짓기. 이런 시스템을 f라는 함수라고 불러. 우리가 함수. 그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함수 값들은 f1은 뭐 b에 대응된다라는 걸 이렇게 씁니다. f2 마찬가지 a라고 쓰고 f3은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 이 f는 영어로 그냥 펑션이 함수야. 펑션. 그곳에 머리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함수야. 대응. 근데 그 대응이 아무런 규칙이 없는 거는 수학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을 다루는 게 이 수학에서 함수야. 그지? 지금 뭐 이런 거지 뭘. x가 있는데 뭐 1, 2, 3이 있어. y 있는데 1, 4, 9가 있어. 이거 뻔히 보이죠? 이렇게 대응된다고 칠게. 그럼 이제 이 f는 뭐다? fx는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런 수학적 규칙을 이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이제. 알겠지? 어쨌든 이 함수는 이 규칙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x에 있는 어떤 한 원소가 y에 있는 어떤 한 원소로 대응되는 것만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 근데 그 대응의 규칙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 무조건 대응돼야 돼요.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만 대응돼야 돼. 이것만 지켜내면 돼. 이것만 지켜내면 함수야. 무조건 대응되고 오직 하나만 대응되면 돼. 뭔 얘기냐? 난 대응 안 할 거야. 나 잘래요. 이러면 안 돼. 얘도 대응해야 돼. 그치? 자,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저는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뭐 관계없어. 이 x의 입장에서만 대응되면 돼. 무조건 대응되고 오직 하나만 대응되면 돼. 이런 거 안 돼. 저는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이러면 안 돼. 오직 하나만 대응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그거랑 비슷하지 않니? 저기 뭐 요즘에 뭐 그 TV 보면 노총각들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노총각들하고 수녀 나와서 이렇게 막 매칭하는 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뭐지 그게? 하여튼 있잖아, 그지?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자 A, B, C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건 방송 사고죠, 그렇죠? 나는 A도 좋고 B도 좋아 이러면 안 돼. 하나만 찍어야 돼. 저는요 안 찍을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싸가지 없죠. 하나 찍어줘. 내 의당 찍어줘야지, 그렇지? 찍어줘야 돼, 그치?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이럴 수 있지. 안타깝지만 이걸 욕할 수 없죠. 좀 불쌍하지만. 그지? 그런 경우 있잖아. 그 프로그램 보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가서 서주세요. 그러면 있잖아. 한 명 뒤에 막 서 있어, 이렇게. 나는 솔로. 맞다, 그치?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맞나요? 나는 솔로인가? 너는 솔로인가? 하여튼 뭐. 나는 솔로 맞죠, 그쵸? 여기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좀 불쌍하지. 뻘쭘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방송사고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치? 맞죠? 그거나 비슷해. 무조건 찍어야 되고, 오직 하나만 찍어야 돼. 그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동안 할 텐데,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가 이제 이렇게 대응됐어. F에 의해서. 이거 함수가 아니지 않냐? 괜찮아. 자, 무조건 대응됐죠? 어떤 입장에서? X의 입장에서. 오직 하나 대응됐지? 괜찮지? 그지? 함수 맞아. 이걸 이렇게 해볼까,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한번. 이렇게 C로. C로 대응된 거야. 그치? 그때 우리가 이 X에 있는 집합, 얘를 뭐라고 한다? 정의역이라고 그래. 정의역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Y를 공역이라고 그래, 공역. 그 다음에 실제 대응된 놈들의 집합. 자, A, B는 대응되지 않았지, 그치? 이 대응된 놈들의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그래,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용어를 구분을 합니다. 쉬워.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합이 있는데, -1하고 0하고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다. 근데 x가 2로 대응된대. 이게 뭔 얘기냐? 자, 이제 이거 안 할게. 그냥 이거만 쓰겠습니까? 이거 귀찮아가지고 마이너스 0, 1, 2. 자, x가 무조건 2로 대응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괜찮죠? 응? 이 친구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럴 수 있지, 그치? 나 얘가 좋아요. 저도 얘가 좋아요. 괜찮아. 함수 맞아, 그치? 니은.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뭐 2배에서 플러스 1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2배에서 플러스 1 하면 얘가 되나? 2배에서 플러스 1 하면 얘가 되지. 야, 얘는 봐봐. 지금 요 1은 3에 대응되는데, 이 y라는 집합에는 3이 없잖아. 그럼 얘는 대응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다른 쪽에 있는 뭐 z에 뭐 3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로 대응되는 거야. 이 중에서 찍어보세요 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얘가 좋아 이런 거지. 이것도 뺨 맞아야지, 그치? 싸가지 없는 거지, 그치? 맞죠? 이런 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너 함수 아니야. 그치? 기억은 맞고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그죠? 디귿은 뭐야? x가 x의 제곱 플러스 1이죠. 해볼까? 자, 어떻게 대응됩니까? 2에 대응되고 0은 1에 대응되고 1도 2에 대응된다. 그치? 함수 맞죠? 괜찮아? 치역은 이거 두 개가 치역이지. 그치? 그렇게 해주면 되고. 리을은 x가 절대값 x로 대응된대. 그럼 마이너스 1, 0, 1이 너는 1에 대응되고 너도 1에 대응되고 넌 0이 대응되지. 그치? 이거 함수 맞죠? 그쵸?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 됐고, 그 다음 2번. 자, x가 지금 a, b라고 되어져 있는데, fx가 제곱 빼기 x 빼기 1이고, gx가 2x 빼기 3이야. 근데 f랑 g랑 같대. 두 함수가 같은 함수래. 야, 근데 이게 어딜 봐서 같습니까? 2차 함수가 1차 함수인데. 그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대응시키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정의역이 제한되어져 있잖아. A, B만 대응할 수 있는 거야. A, B만. 근데 얘는 얘들아, 나중에 이 내신 기출문제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 근데 그 의미를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봐봐. 그러면 말 그대로 정의역이 꼴랑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진짜로 A 대응했을 때 G도 마찬가지로 A 대응한 것끼리 같으면 되고, 마찬가지 B 대응시켰을 때 이것도 그냥 같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만족하면 충분하다는 거지. 괜찮아? 그럼 근원적으로 이 두 개를 해석해 보게 되면 fx equal gx를 구해서 그거 만족하는, 그죠? 이 만족하는 뭐 그런 거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지. 당연히 fx가 2차 함수가 1차 함수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야. 그지? 괜찮지? 2차 방정식. 그럼 그걸 풀어준다, 이제.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2x 빼기 3이라고 해서 넘겨줘서 2일 플러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x는 1 또는 x는 2죠. 돌았나? 돌았죠? 마이너스 해놓고서 됐지, 이렇게?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야. 그지? 됐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A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이게 2인 거지. 그치? 됐지? 그거에 대해서는 같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럼 도대체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 봐봐. 이 fx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gx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직선.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정확한 그래프는 아닙니다만, x좌표가 이거 1이고 2인 거야. 다른 거를 대응하면 이렇게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 0 넣어봐. F0과 G0 같습니까? 안 같죠? 그죠? 그런 거 없어. 유일하게 1하고 2밖에 없어.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그지? 그래서 사실은 뭐다? 이 A하고 B가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 교점의 X좌표, 그치? 맞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좀 문제를 약간 말을 돌려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돼. 그때도 우리 역시 알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제 자, 2번 내용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함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가 항등함수냐? 이건 그냥 이거야. 항등하게 나오는 거. 그죠? 항등하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죠. F1은 1 나오고, F파이는 뭐 파이 나오고, 이런 거죠. F 뭐 이런 거 넣었어.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거. 이런 게 항등함수야. 그치? 그래서 그냥 fx가 x지. fx가 x. y는 x. 그지? y는 x. 근데 얘는 이제 그 함수가 딱 특정되기 때문에 보통 이 함수를 ix라고 보통 불러. i가 항등함수라고 보통 씁니다. 뭐라고? 이 i가 항등함수. 대문자로 써야 돼. 응? 대문자로 걔를 i라고 즐겨 쓴다. 두 번째는 뭐다?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이런 거야. fx가 뭐 3 이런 거. 모두 3에 대응되는 거야. 모두. 아니면 뭐 이제 fx가 뭐 7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한 놈으로만 대응되면 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있는데 얘가 인기쟁이야. 인기쟁이. 다 얘가 좋아. 이런 거, 그치? 이런 게 항등함수야. 그치?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 여학생들, 야 누구 좋아하는 사람 골라봐. 얘가 차은우야. 다 찍지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쵸? 그걸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상수함수야. 몰빵되는 거. 몰빵. 그치? 근데 얘는 사실 특정할 수 없죠. 그 상수가 3인지 7인지 나도 몰라.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한다? 보통 fx가 상수 k. 여기 상수야. 상수. 이렇게 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해.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3번. 3번이 뭐다? 1대1 함수야. 자, 일단은 1대1 함수의 뜻을 보면 1대1? 1대1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 한글 1대1.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수학 시간이니까 이거에 대한 수학적 정의가 잡혀야 돼. 수학적 정의가 뭔지 알아야 돼. 오케이? 이게 뭔 얘기냐? 좀 어려워. 봐봐. 정의역에 포함되는 두 원소가 있어. 즉 x1과 x2가 정의역에 포함돼. 그 두 놈이 다르면 그 두 놈이 다르면은 그 두 놈이 대응된 것조차도 다르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야. 왜? 뭐가 없어? 연필 없어? 어허. 이거 쓰세요. 지우개 있어? 아니요. 지우개는 여기 지우개 많습니다. 어이구. 여기 붙어있냐며 지우개가. 쓰고 다시 갈 때 저기 꽂아놓으면 돼. 알았지? 자, 이게 뭔 얘기냐? 다른 놈이면 다른 놈에 대응돼야 돼. 이런 얘기야. 맞죠? 만약에 정의역에 A, B가 있어. 야, 우리 같은 녀석에 대응되면 안 돼.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그치? 야, 내가 대응됐으면 넌 다른 놈으로 가. 뭐 이런 얘기죠. 그쵸? 이게 그런 얘기야. 다른 놈이면 다르면 다르게 대응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정의. 정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에선. 약속의 본질이지, 약속의 본질. 근데 이렇게만 표현되면 좋은데, 이 빌어먹을. 이걸 내가 이제 대우를 취해, 대우. 대우. 즉, 뭐다? 이 대우가 뭐야? fx1하고
fx2가 같다면 x1하고 x2 같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 이렇게 나오더라도 1대1 함수임을 알아야 돼. 1대1 함수. 그지? 얘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나와도 1대1 함수. 이렇게 나와도 1대1 함수. 왜? 같은 얘기니까. 그지? 네 번째가 뭐다? 이름 비슷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는 1대1 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1대1 함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더하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 두 가지 개념을 품고 있는 거야.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지만 1대1 대응이야. 이게 어떤 구분점을 갖고 있냐? 봐봐. 정의역에 A, B, C가 있어. 지난 이거 내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보세요. 이따가 보면 내일 정도 앞부분에 뭐 조금 내가 진행했거든. 알겠죠?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대응됐어. 이렇게. 그럼 1대1 함수 맞아. 1대1 함수 맞지. 왜? 이걸 지켰잖아. 다른 놈은 다른 놈에 대응됐지. 그치? 그러니까 1대1 함수 맞아. 하지만 얘는 지금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3, 4지. 그죠? 다르잖아, 이게. 이게 1대1 함수일 뿐이야. 1대1 대응은 되지 못해. 다시. 1대1 함수는 맞아. 하지만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 그럼 1대1 대응은 어떤 녀석이냐?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 자체가 같아야 돼. 이렇게. 다르면 안 돼. 그리고 정말 하나씩 다 대응되고 애누리 없이 다 대응돼야 돼. 아주 이상적인 결과죠. 그지? 맞잖아. 나는 솔로 나갔는데 이래봐. 그럼 대박이지, 그치? 그죠? 아주 평화로운 결과가 나오겠지, 그치? 그런 게 1대1 대응이다. 다 들어맞고 남김없이 다 맞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이 내용이 추가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용어로 쓴단 말이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알겠지? 그리고 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이걸 찾기 쉬울 거야. 봐봐. 항등함수의 그래프 개 쉬워. 이게 뭐야? fx equal x, y는 x. 이게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그래프, 그치? 상수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야. 이런 거. y는 k. 맞죠? 이런 거. 어디 갔어? 이런 거. 그치?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냐? 1대1 함수는 뭐 이런 거 좀 낼 것 같아.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냥 할까?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중에 이런 거 배우거든, 이런 거. 이런 게 y는 이제 루트 x 같은 함수거든. 그러니까 정말 하나씩 맞아. 누구야? 근데, 이걸 설명하면 안 되나? 상관없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지금 정의역을 내가 0 이상의 실수라고 했다고 쳐봐. 0부터 막 쭉 나오겠지. 겁나 많이 나오겠지, 그치? 0.1, 0.2 다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치역을 실수 전체라고 할게.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얘네들은 대응 안 되지, 그치? 0부터 해서 막 이게 하나씩 다 대응되겠지, 그치? 맞잖아. 여기 뭐 얼마일 때는 얼마일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A일 때는 뭐 얼마, B일 때 뭐 얼마, 이런 식으로. C일 때 얼마, 이렇게, 그치? 됐죠? 뭐 그런 식으로 다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지, 함수, 그치? 맞죠? 그런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그냥 이런 식이면 돼. 그냥 쭉 증가하면 돼. 진아, 괜찮아? 왜? A가 있어. 여기 P에 대응돼. B가 있어. B는 절대로 P에 대응되지 않아. 다른 놈에 대응돼, 다른 놈에. 그리고 정의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 안 나오는 놈이 없지. 그죠? 그런 함수가 됩니다. 아니면 이게 그냥 계속 감소해도 괜찮아.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도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그냥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주면 되지. 당연하죠. 대응 다 되고 남는 거 없어, 그치? 그리고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는 것도 맞지. 그럼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불렀던 녀석이 있지. 2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런 식이잖아. 얘는 당연히 함수는 맞아.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도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겠지. 왜 아니지 이거? 아, 당연한 거죠. 내가 얘를 뭐 fx를 x제곱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 내가 2 넣어도 얘가 4에 대응되고 마이너스 2 넣어도 4에 대응되지. 그럼 정의역에 마이너스 2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저기 공역에 똑같이 4에 대응되는 거야. 얘만 그래? 3과 마이너스 3도 뭐 9에 똑같이 대응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는 규칙에는 어긋난다는 얘기야. 하지만 대응은 되지. 난 얘가 좋아. 난 얘가 좋아. 문제 없다니까. 그치? 무조건 대응되고 오직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는 맞아.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불렀지. 우리가 2차 함수. 하지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원의 그래프를 배울 때 원. 근데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원은 이렇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었어. 1. 얘가 얘에 대응되기도 하고 얘에 대응되기도 하지.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야. 이게 원방이지, 그치? x에 1 넣어봐. y는 풀마이지, 풀마이. 즉 2에 대응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에 대응되기도 해. 1이 나 2도 좋고 마이너스 2도 좋아. 죽여버려야죠. 그치? 말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원의 함수가 아니다. 그치? 그럼 이유가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함수가 아니야. 혹은 물론 이건 뭐 정의역은 제한하기 나름이지만 정의역을 이만큼으로 제한하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정의역이 더 넓을 때를 본다면 이런 곳에서 만나는 점이 없죠. 그러면 그게 안 찍는 거잖아. 뭔 얘기지 알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에서는 대응이 안 되지. 나 안 찍겠다 이거야. 나 안 찍을래? 이거지.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물론 보통은 정의역에서 이걸 빼죠. 빼는데 만약에 들어가 있을 때, 를 감안했을 때. 그치? 맞죠? 그래서 x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지만 함수라는 거지. 얘는 괜찮죠. 어디를 자르든 한 점이야. 여기 이런 식이죠. 그쵸? 됐지? 그렇게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분석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을 먼저 풀게. 이게 지금 딱 이 내용과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그래프 중 1대1 대응인 거를 골라보세요. 아, 개 쉽다. 개 쉬워. 상수함수, 항등함수, 원방 꺼져. 이거 1대1 함수, 2차 함수. 됐지? 그럼 뭐야, 지금? 1대1 대응인 거 누굽니까? 요거 합격. 요거 합격. 맞죠? 안 됨. 너는 꺼져, 이씨. 어디 그냥. 깝치고 있어, 이씨. 그지? 얘는 함수가 아니야.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내신 문제에도 그냥 단골 메뉴야, 단골 메뉴, 이거. 엽떡 오리지널. 맞나? 엽떡 오리지널 단골 메뉴 아닌가요? 오리지널 괜찮지? 먹을만 하죠? 진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안 매워?
안 매워? 아, 그러니까. 그럼 오리지널이 안 되는 거지, 예리한테는. 그치? 그거 먹어본 적은 있어? 왜? 그냥 시킬 때 맨날 그런 착한 맛으로?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보는 거지, 뭐. 재미삼아. 응? 준혁이는 먹을 수 있어? 오리지널? 진짜로? 먹을 수 있습니까? 진아? 솔직하게. 조금? 조금 먹으면 안 되지. 응? 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선생님이 건강 때문에 이제 좀 안 먹는데 옛날에는 일부러 이제 좀 약간 힘들 때라든지 그럴 때가 있어.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제 매운 걸 다 일부러 시켜서 막 먹어. 그럼 땀이 그냥 쫙 나죠. 진짜 뭐라고 하지? 매운 거 먹을 때 그 기분이 있잖아. 이런 데 땀 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 땀이 나. 그지? 머리에서 땀이 쫙 나죠. 그죠? 그 기분을 느끼려고 그거를 일부러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아무튼 이 단골 메뉴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보면 돼. 봐봐.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제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역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야. 자, 마이너스 1 이쯤 있죠? 그 다음에 3은 이쯤 있겠지, 그치? 그럼 요 사이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fx는 1차 함수야. 직선이야, 그치? 그럼 대충 이게 4가 이쯤 있고 마이너스 4는 이쯤 있다고 칠게. 요 안에서 또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1차 함수가 이래. 그럼 잘 봐.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죠, 그쵸? 하지 이쪽은 그릴 필요 없죠, 이쪽은. 그죠? 실제로는 그려지지만 함수의 관점에서는 대응될 수 있는 놈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니까 그 치역의 범위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이 공역에서 이만큼 비는 거잖아. 이만큼 비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그치? 맞아?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 3이 있어. 이 안에서 해야 돼. 4고 마이너스 4가 있어. 이게 이래. 그럼 역시나 해서 여기까지 딱 했다고 쳐. 여기까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만 얘가 나와. 한 7점 나온다고 칠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벗어나잖아. 얘는 B고 누구야? 나야? 나였구나. 쏘리. 안내 문자잖아. 아무튼 아니야. 그러면 야, 얘가 지금 1차 함수인데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봐봐. 마이너스 1과 지금 3이 있죠. 4하고 마이너스 4가 있죠. 자, 이 정의역과 이 공역으로 인한 이 제한선을 싹 그려줘. 정의역은 이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공역도 이 안에서 나와줘야 돼, 그치?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A가 지금 음수가 나와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해볼게. 이 점진하고 이 점진하는 1차 함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역시나 여기만 딱 그릴게, 내가.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1대1 대응이 맞죠? 괜찮아? 남김없이 공역에 있는 모든 놈들이 대응되지, 그치? 이거 넣으면 얘가 대응되고, 이거 넣으면 얘가 대응되고, 그치? 다 나오죠? 이래도 괜찮고. 아니면 또 뭐도 있죠? 또 있어, 또.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거. 맞나요? 얘도 하나씩 대응되고 남김없이 다 대응되지,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와, 직선에서는. 이 정역과, 치역의 이 제한선의 양 끝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가 뭐래? A가 음수래, 음수. 음수? 그럼 누구겠어? 얘겠지? 음수. 끝났죠, 이제. 그렇지? 이 점, 마이너스 1,4 지나고, 이 점, 3, 마이너스 4 지나지. 오케이? 잠깐만. 됐어? 그러면 끝났죠, 이제? A 어떻게 돼?
A는 기울기 A 빼기 마이너스 1. 그냥 뭐야? 아니, 이게 A가 아닌데? 뭐야, 이거? 3 빼, A 그냥 해, 씨. 자, 얼마지, 이게? 4 증가했을 때 8감소하죠. 마이너스 2네? 그지? B 얼마죠? B는 뭐 구해야지. 직방 구해서. 뭐, Y, 자, 이점질한다고 할게. 이점질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다 X 빼기 1이지, 그치? 이거 정리해서 Y좌편 B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거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밑에. 거기에는 그냥 설명이 좀, 뭐라고 하죠? 너무 좀 단편적이야.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것까지 해서, 해놓고, 이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 양수인 경우. 이 B도 한번 구해보시고. 자, 이제, 그 3번 내용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뭐, 그러그러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려운 거 없거든? 뭐, 함수값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A면, 이 길이가 FA지 뭐야, 그치?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럼 뭐, 패스하겠습니다. 4번은 아까 풀었으니까, 패스. 자, 이제,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 페이지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가 뭐냐? 이거야. 봐봐. 지금 X에 A라는 원소가 있었어. 이게 이제 그 B에 대응돼. Y에 B에 대응되고 F에 의해서 얘가 B에 대응되고 다시 이 녀석이 그 G라는 함수에 의해서 C에 대응돼. 얘는 Z야, Z.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치는 거지. 그럼 당연히 FA는 함수값이 B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GB는 함수값이 C일 거 아니야. 이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응?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뭔가 생각이 들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GB가 C인데 여기 봐봐. B가 FA죠. 그지? B가 FA야. FA. 그 다음에 이제 GFA. 가 C인 거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A가 F에 의해 대응된 거를 그 B를 다시 G에 대응했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러한 뭐라고 하죠? 이러한 그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G 서클 F 이렇게 써. 합성된 거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A가 되고 이게 C가 된다. 이렇게 씁니다. 됐어? 그러니까 A가 근데 순서가 되게 중요해. A가 F에 대응되고 G에 대응돼서 얘가 먼저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C에 대응된다는 얘기를 합성함수 G 서클이라고 그래. 서클. G 서클 F에 의해서 A가 C로 대응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뭐 이게 끝이야. 근데 합성함수는 성질이 있어. 성질. 합성함수의 첫 번째 성질 봐봐. F랑 I랑 합성하면 I랑 F랑 합성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뭐 I, 자, 해볼게. F 서클 I에다가 내가 A를 대응해봐. 그럼 자, 지금 합성함수의 이게, 요걸 이렇게 본다는 게 정의거든, 정의. 그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야. F, 뭐 예를 들어서 GX야. 그럼 F 서클 G X 이렇게 쓰거든?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야, 정의. 알겠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본 거를 이렇게 좀 내가 일반적으로 옮겨 적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FIA잖아. 근데 I가 아까 뭐라고 했지? 항등 함수. IA는 그냥 A야. 그럼 FA지 말, FA. 그치? 그럼 근원적으로 이 F 서클 I라는 함수가 그냥 F라는 함수랑 같은 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F 서클 I라는 함수는 그냥 F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I 서클 F A. 그럼 I FA지. 근데 잘 봐. 이 I는 이게 무엇이든 그놈을 그냥 그대로 항등하게 나오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FA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결과 똑같다. IF도 F인 거지. 그래서 I 서클 F도 F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합성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다. 알겠니? 두 번째.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F 서클 G하고 G 서클 F는 당연히 다릅니다. 달라. 당연한 거죠. 아니, 무엇에 먼저 대응되냐에 따라서 다르지, 당연히. G에 대응되고 F에 대응되는 거랑 F에 대응되고 G 대응되는 거랑 다르죠. 이거는 같은 거 찾기가 더 힘들어. 그죠? 웬만하면 다르죠. 그죠? 거기 내가 그 4페이지 왼쪽 하단부에 내가 뭐 예를 넣어놨죠. 예를. 그치? 보면은 뭐 이렇게 했어. x제곱이고 gx가 x 빼기 1이야. 해볼까? f 서클 g x f gx죠. 자, 그럼 f에다가 x 빼기 1이지. gx x 빼기 1이야. 그럼 이게 x 빼기 1의 제곱이죠. 반대로 g 서클 f g f x야, 그치? 그러면 이게 g에다가 x 제곱이죠? 그치? 그러면 gx는 그 x에서 이제 빼기 1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x 제곱 빼기 1이야. 다르죠? 그죠? 이건 웬만하면 다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3번은 이런 얘기야. F 서클, G 서클, H야. 이 순서로 합성함수가 되어져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괄호의 위치가 이렇게 먼저 해서 이걸 뭐 합성하든, 혹은 요걸 먼저 한 다음에, 요걸 합성한 다음에 그걸 다시 F에 합성하든, 그 순서만 일치한 다음에 같다, 이런 얘기야. FGH 이 순서만 일치하면 괄호를 어디다가 쓰든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다? 이 교환 법칙이 뭔지 알지? 이 바꾸는 거는 성립하지 않고. 그죠? 교환은 안 되고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 얘기야. 결합은 되고 교환은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있는 문제부터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덥다, 여기 지금. 내가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었다. 덥지? 덥지? 안 더워? 진짜 더운 것 같은데?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x가 1, 2, 3. 아이, 그냥 그 그림으로 하자, 그림으로. 5번 문제가 보면 여기 그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 1, 2, 3, a, b, c, 4, 5, 6. 근데 지금 1은 c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b는 4에 대응된대. 1대1 대응이래. fg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f1은 c, gb는 4. 그 다음에 요 얘기가 나와 있네요. G 서클 F. 이것에 2를 대응했더니 이게 6이래. 그지? 그럼 이게 뭐야? GF2죠. 이게 6이야. 그지? 이런 얘기야. 근데 이 F2는 이게 A 아니면 B로 가야지. C로는 못 가죠. C는 얘가 이미 갔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2가 B로 가봐. 2가 B로 가면 얘가 B야, B. 요게 B야, B. 그럼 GB가 6인데 말이 안 되지. GB가 4라며. 그러니까 얘는 B일 수 없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럼 필연적이네? 그냥 A네, A. 그치? FE가 A로 가야 돼. A로 가고, 다시 그 A가 되면은, A가 또 G에 대응됐을 때 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되겠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두 함수가 3은 B에 대응되고, C도 5에 대응이 돼야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필연적으로. 끝났다. 그럼 F3 얼마? F3 B죠, B. 됐죠? 쉽죠? 그 다음 6번. 자, 6번 문제는 아주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예리하게 문제풀이를 해야 돼. 보세요. 이거. HX야.
자, h가 1대1 대응일 때 g1의 값은 무엇이냐? 자, 봐봐. 이 문제 풀다 보면 틀렸는데 맞는 친구들 많아. 그게 뭔지 알아? 틀렸어, 내가 볼 때는. 근데 답만 맞아, 답만. 근데 수학 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아이들의 풀을 보면 아이들의 풀이가 예리하지 못한 거야. 은근슬쩍 막 넘어가다가 막, 이 논리적인 이 사고의 질서가 없어, 질서가. 논리 정연함이 없다는 얘기지. 해볼게. 그래도 여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를 묶어도 괜찮잖아. 그럼 H 한 다음에 G, 색깔을 달리할까? GFX, 잠깐만, 색깔을 달리한다고 해놓고서 GFX라고 할게, 이렇게. 괜찮죠? 요 합성함수를 다시 H 합성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게 H, X 이렇게 내가 했어. 지금 별거 없죠? 그냥 이거를 합성함수의 정의에 따라 그냥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치? 맞죠? 그런데, H 요놈이 H 요놈이래. 그러면 너라는 친구가 같구나. 맞아? 맞죠? 그래서 G, FX는 X다. 이렇게 됩니다. 맞니? 맞아. 그래서 이 FX가 지금 뭐야? G2X 빼기 3은 X죠? 근데 G1 구하는 거니까 G1.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우리가 나오게끔 해줘야 돼.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딱 보이죠? 그럼 뭐다? G1이 얼마다? G1이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서 애들이 뭐다? 죄다? 틀렸는데 맞아. 맞았어. 오케이, 나 맞았어. 난 천재야. 이러고 간단 말이야. 자, 여기서 사실 조금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이렇게 언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일까? 과연 얘랑 얘랑 같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fx가 f2야. 그러면 이게 x는 2인가? 이거 맞아, 이거? 맞죠? 안 돼. 아까 내가 뭐 했죠? 1대1 함수의 정의 기억나? 1대1 함수의 정의여서 이제 정의가 뭐였죠? 다른 놈이면은 다른 놈의 이거 대응된다. 이거죠. 응? 다른 놈은 다른 놈에 대응된다. 이것의 대우가 뭐였어? 이 대응된 놈이 같다면 그 놈들 또한 같다. 이게 이제 대우. 그지? 이런 얘기야. 즉 1대1 대응이면 물론 1대1 대응 아니다 잠깐만. 1대1 함수. 1대1 함수면 되죠, 이게. 그치? 근데 1대1 대응도 1대1 함수니까. 그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맞지. 그치?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 1대1 함수는. 그치? 맞죠? 하지만 1대1 대응은 다 1대1 함수죠. 얘는 뭐 1대1 함수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게 같다라고 보려면 F가 1대1 함수면 돼. 1대1 대응이도 괜찮고. 그럼 맞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틀려. 자, 예를 들면 fx가 x제곱이야. 이런 함수가 쳐봐. 그럼 얘가 뭔 줄 알아, 이게? f2가 4지, 4. 이 값이 4야, 4. 그럼 얘는 그냥 x제곱이죠. x제곱이 4인데 x는 2다라고 단정할 수 없나? 있나? 아니지, x 마이너스 1일 수 있잖아. 이게 보다시피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 함수가 있을 때 2가 대응돼서 찾아가는 녀석을 다른 놈이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 둘이 그냥 같지라고 해서 넘어오면 만약에 이게 이 서술형이야, 서술형. 서술형인데 내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풀었다? 나는 빵점 줘, 빵점, 진짜로. 1점도 줄 수 없어. 응?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자, 문제 보세요. H가 1대1 대응이죠. 뭐라고? 이거 알지? 왜냐하면 H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줘야죠. 그죠? 다시. H가 1대1 대응이니까 안에 것들끼리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야. 거기다 빨간색으로 밑줄 쳐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만 일로 와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그 정의, (1대1) 대응의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 그걸 좀 우리가 잘 상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로 가 보겠습니다. 6번 내용. 자, 역함수는 뭐냐? 역함수도 쉬워. 자, X에 지금 A가 있어. Y에 B가 있어. 이게 이렇게 F에 의해서 B에 대응돼. 그럼 당연히 FA는 B인 거잖아. 그지?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대응이 돼. 이렇게 대응이 되면 그거를 역함수라고 그래. 역함수. 이 한자로 거스를 역자를 쓰는 거죠. 역주행. 역주행이 뭔지 알지? 거꾸로 가는 거잖아. 또 뭐 있죠? 역자 쓰는 게 또 뭐 있지? 뭐 역발상 이런 거, 역발상, 그치? 거꾸로 생각하는 거, 뭐 그런 거. 어쨌든 그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고 그걸 F 이렇게 써. 이제 뭐라고 한다? F 인버스라고 그래. 인버스. F 인버스. F 역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위에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주는데 실제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닙니다. 아직 뭐 저기 대수 안 배웠겠지만 나중에 배워.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라고 배우는데 그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야. 알겠어? 그냥 저 하나의 기호야, 기호. 역함수 기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역함수에 의해서 F 인버스에 의해서 B는 A에 대응되지. B, A 대응되는 거 맞지?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정의. 역함수의 정의. 역함수는 역시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잘 안 보이던데. 자, 뭐다? FA가 B에 대응되면. 야, 똑같다, 이씨. 뭐다? FB는 또 A에, 역함수 B는 A에 대응된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이고, 이건 서로 뭔 소리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뭔 얘기죠? 왔다리 갔다리가 뭐야? 필요? 충분 조건, 그치? 필충 조건, 맞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게 정의야. 알겠니? 야, 이거 똑같잖아. 이거 구분됩니까? 이거 구분돼? L이 구분되니? 색깔? 안 되지. 에이, 이거 안 되겠다, 씨. 이거 써야겠다. 이것도, 야, 이것도 비슷하잖아. 뭐야? 잠깐만. 이거 뭘 써야 돼, 이거? 이거 구분됩니까, 이거? 이거 잘 보인다. 그러면 얘를 버려야겠다, 그러면. 얘를 버리고, 이걸 써야겠다. 좋아. 됐어. 오케이. 이게 역함수의 기본 정의야.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로 가볼 텐데, 역함수의 성질 가잖아? 그 1번이 이거야. 1번이 그 정의자 성질이지.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두 번째는 뭐다? F 역함수의 역함수. 그건 F다. 이런 얘기야. 당연하죠. 왔다 다시 가는 거지. 그치? 그죠? 아닌 게 아닌 거니까 긴 거잖아. 3번. F에서 F 역함수를 합성하나, F 역함수에서 F 합성하나, 그냥 I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F 역함수, 뭐 지금 B를 대응시켰어.
그럼 이게 A가 될 거 아니야. 요만큼이 A지. 다시 FA가 B가 되는 거지. 그치? 결론적으로 F 서클 F 역함수에다가 B를 대응했더니 B가 나온다는 얘기야.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지. 그치?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상대감수 I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맞죠? 그 다음에 4번. 4번이 좀 중요하다. F 서클 G.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 서클 F 역함수야. 자, 이거 순서가 바뀌는 거 주의하셔야 돼. 순서 주의. 알겠니? 자, 왜 그런지 한번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할 텐데, 얘 좀 헷갈린다. 잘 봐야 돼. 자, 내가 만약에 F 서클 G에다가 뭔가를 합성할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I가 된다면, 뭔지 모르지만 합성했더니 I가 돼. 그럼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를 수 있지? 너를 비로소 F 서클 G, 이 앞에 있는 녀석의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지. 맞나요? 뭔지 모르지만, 그지? 얘가 실제로 합성했을 때 얘가 된다면 얘가 이 함수의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이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얘를 I로 만들려면 다 날아가야 돼. 그지? 그런데 아까 저기 합성함수 배울 때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죠. I는 합성하나 마나야. 뭐 이렇게 합성하든 I야. 그치? 맞지? 이거 기억나죠? 해볼게.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 다음에 요거. F랑 그 역함수 합성하면 I가 나온다. 그지? 해봐. 그럼 내가 먼저 얘를 지우고 싶어. 내가 여기다가 G의 인버스를 쓰면 이 둘이 합성되면서 날아가지. 요게 연산되면서 I가 될 거 아니야. I. 그치? 그럼 다시 FI가 되고, FI는 또 F잖아. 그럼 이게 통째로 F란 얘기야. F. 근데 F에다 또 이제 합성해서 I가 되려면 여기에 F 인버스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맞나요? 다시 F 요거 성질을 지금 썼고, 그쵸? 다시 한번 이렇게 있어. G 서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F 서클 G 인버스 F 인버스지. 근데 이게 뭐였죠? I. 그죠? 그럼 다시 F 서클 I 서클 이건데 다시 이게 어떻게 돼? 이게 F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그럼 뭐가 돼? I 되네. 맞네. 너랑 합성했더니 정말 I가 돼. 너랑 합성했더니 I가 돼. 근데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지. 얘가 뭔지 모르지만 그 놈은 당연히 이 놈의 인버스가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그치? 이게 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F 서클 G에 인버스가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가 된다.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4번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정의에 관련된 내용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저기 합성함수, 역함수, 요게 이 두 가지 내용이 역시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내용 가겠습니다. 이게 8번 내용이 어렵다. 내가 역함수에 대한 이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려워해. 근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쉽다고 그래. 뭔가 이상하지?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게 뛰어나.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것들이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대충. 그냥 그러겠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해버리다 보니까 쉽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봐야 돼. 오늘 요것만 하면 끝나겠다. 봐봐. 지금 역함수가 뭐였냐면, 거꾸로 대응되는 거를 역함수라고 했지, 그치?
자, 내가 그럼 fx를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 한번. 그 다음에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볼까, 한번. 그럼 y가 이제 대응되는 게 마이너스 1, 1, 3, 5 이렇게 대응되지. 보다시피 이게 1대1 대응이죠. 그지? 이게 f야. 그죠? 자, 역함수 뭐였습니까? 거꾸로 대응되는 함수야, 거꾸로. 즉, 이 f의 규칙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함수는 규칙이야, 규칙. 규칙이 중요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대응되냐지, 그치? 아무런 규칙이 없는 거는 수학 시간에 다루지 않지. 어떤 규칙이야? 아, 여기 있는 x에다가 그 정역에 있는 그 원소를 2배에서 더하기 1까지 해줘야 돼, 이거거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치? 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 거꾸로 대응되는 규칙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꾸로 대응되는 규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겠어? 그 규칙을 얘기해줘야 돼. 규칙을. 얘를 어떻게 해야지 얘가 되는지 답변할 수 있겠어? 조금 난해하지, 그치? 사실 별거 아닌데 난해하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리고 그 규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 봐봐. 이게 지금 y는 2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이게 지금 y에 대해 플러스인 거지. 즉, x에다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y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이 거꾸로 대응되는 역함수에 적용을 시키려면, 이걸 x에 대해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닌가? 2분의 y 빼기, 그치? 맞나요? 그럼 여기서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 y에다가 빼기를 해서 2 나누면 x가 되나? 봐봐. 맞죠? 빼기에 대해서 반등해. 빼기에 대해서 반등해. 어때? 맞죠? 아, 이게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의 규칙이야, 규칙. 맞아? 즉, 잘 보고 있는 거 맞지? 즉, 역함수란 녀석은 역함수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면 역함수는 당연히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정의역과 공역이 임무교대하는 거지, 임무교대. 얘가 원래는 이제 공역이었지만 F 입장에서는 F의 인버스 입장에선 정의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 정의역이 뭔가를 F 인버스에 대응했을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F 인버스 X라는 함수는 그지? 얘는 이 상태를 본다면 얘가 y로 쓰는 게 맞아, 사실은. 2분의 y 빼기 1. 근데 이거 우리한테 좀 와닿지가 않죠. 아, 그래, F 인버스라는 함수는 y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이런 거 좋아합니까? 함수가 y로 되는 거 좋아해? 헷갈리잖아. 차라리 이럴 거 같으면 여기 네모라고 할게, 네모. 역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쉽죠. 역함수라는 함수는 그놈을 빼기를 해서 반등하는 함수야 라고 얘기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거를 우리 보통 함수 체계를 얘기할 때 x를 즐겨 쓰잖아. 즉, 역함수라는 함수는 어떤 미지수 x를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쓰는 거를 좋아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완성된 형태라고 우리가 쓴다, 이 말이지. 그 형태를. 그러고 보니까 이 x가 여기서 y였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는 무조건 얘를 x랑 y를 바꿔치기를 해. x를 y로 바꿔치기 하고 y를 x로 바꿔치기를 해. 이게 장점이 뭔지 알아? 이거만 암기하시면 야, 이거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지? 우리 본능적으로 y에 대해 정리하고 싶잖아, 이거 본능적으로. 그러지 않아? 그러면 우리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역함수의 형태를 알려주도록 한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역함수는 본래 함수의 형태를 뒤집은 형태, 그 수학적 형태가 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건데, 그게 지금처럼 이제 x, y가 바뀌어서 대응되는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정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첫 번째 규칙이 그거야. x, y를 바꿔치기 한다. x와 y를 바꾸나. 두 번째, y에 대해서
정리한다. 끝. 이 끝이야. 그죠?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규칙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로 표현된다. 이런 겁니다. 그지? 그리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역함수는 잘 봐. 뭐 1, 2, 3, A, B, C, D가 있는데 이런 거 함수 맞지? 근데 역함수를 취할 때 역함수는 반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얘가 대응이 안 돼. 함수가 아니죠. 그죠? 이건 역함수의 전제 조건인데 역함수의 전제 굉장히 중요해. 역함수의 전제 조건 이게 1대1 대응이야. 1대1 함수 아닙니다. 1대1 대응이야. 하나가 하나씩 대응이 될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그런 표현 나온단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나와. 그럼 그게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품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역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확인할 건데, 자, 아까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라고 했지. 역함수 정의. 그다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면 Y는 fx 위에 A, B라는 점이 있다. 맞지? 얘는 뭐죠? Y는 F 인버스 X 위에 B, A라는 점이 있다. 맞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 점과 이 점이 어떤 관계에 있지? Y는 X 대칭인 관계에 있지. 그치? 이거 앞서 배웠죠?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습니다. 대칭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 y는 fx야.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그게 y는 x의 대칭이 된 상태로 표현된 점이 이런 점이겠지. 이게 대칭되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a, p야. 얘는 이제 b, a가 되겠지. 얘가 f 인버스 x 위에 있다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만 그렇습니까? 뭐 얘도 그렇고 다 그렇죠. 임의 x를 제시했으니까 그 역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이 둘 또한 뭐다? 이 둘 또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야. 대칭 굉장히 중요하다. 응? 알겠니? 알겠어? 본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사실이야. 그래프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이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건 역함수를 그래프의 특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오늘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조금만 집중합시다. 자, 이거는 사실 책에 안 나와. 책에 안 나오고, 이거는 사실 학생들은 당연하고 선생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진짜. 얘네는 사실 아직 뭐 이 수학적 깊이라든지 그런 어떤 논리적 타당성 그런 거를 뭐 이제 보고 문제를 풀지는 않겠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보면은 뭐 그냥 모르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 선생님 카페에도 보면 이거 가지고 막 몰라서 질문도 하고 이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선생님들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봐봐. 지금 내가 이 얘기했죠. fx하고 f 인버스 x가 y는 x 대칭이야.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게 y는 x야. 자, fx의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1대1 내용 맞지? 아까 얘기했죠. 계속 증가해야 돼. 이게 가다가 꼬꾸라지면 안 돼. 그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치? 계속 증가하는 뭐 이런 형태라고 칠게.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둘의 교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죄다 y는 x 위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즉,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가 있어. 이 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얘기했을 때 이 명제가 참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명제는 거짓말이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 있어. 이 둘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있어.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나올 거야. 그러면 얘랑 교점을 구하면 되지. 다시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되게 많아. 예를 들면 얘들아, 이런 이차함수의 역함수 구할 수 있겠어, 너희들? 일단 내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쳐봐. 뭐 아무튼 뭐 이차함수 좀 끊어가지고 이 반쪽짜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역함수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x에 대해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 그치? 루트가 들어가겠지, 그치? 뭐 그런 것 때문에 3차 함수는 더 마찬가지, 더 어려워. 3차 함수도 1대1 대응인 게 있어. 그런 거 구할 수 없단 말이지. 그때 이 둘을 연립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를 연립해서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나중에 저기 미적분 같은 데 가면은.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아. 틀린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 자, 대표적인 예는 그냥 이런 어떤 그 발레로서 기억해 주는 게 좋아. 발레로서. 봐봐. 지금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이런 함수. 선생님, 이런 함수가 뭡니까? 이런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3제곱이라는 3차 함수야.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뭐 1, 마이너스 1 지나고, 뭐 마이너스 1, 지나고, 그지? 2, 마이너스 8 지나고, 뭐 그런 식이죠. 괜찮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프가. 이렇게. 괜찮아?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딱 하고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맞니? 맞아, 안 맞아? 에리, 맞아, 안 맞아? 이게 지금 y는 fx야. 근데 얘가 지금 y는 f 인버스 x야. 교점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죠? 즉 y는 x 위에 있는 교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지.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원래 수학은 그렇잖아. 이거의 교점은 이거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100% 그래야지만 참이라고 하지. 어긋나면 안 되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니라고 하잖아. 틀린 말이야. 알겠지? 또 하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y는 x 위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도 있는데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또 하나. 자, 이 점을 내가 뭐 p, q라고 하자. p, q. 즉 p, q가 둘의 교점인데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야. 뭐라고?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을 p, q다라고 했을 때 대입할 거야. 얘를 여기 대입해봐. 그럼 q는 fp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다도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러면 q는 f 인버스 p죠. 그지? 이걸 다시 역함수의 정의로 바꿔버리면 f 인버스 q가 p란 얘기고 마찬가지 f q가 p란 얘기지. 그 다음에 이 둘을 다시 해석해봐. 둘을 해석하게 되면 자, 뭔 얘기냐? y는 f 인버스 x 위에 뭐가 있다? q, p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별이 괜찮아? 기분 좋아? 좋진 않아? 어려워? 이거 어려운 내용이야. 안 배우는 친구도 세고 셌어. 진짜 내가 장담한다. 이거 안 배우고 넘어가는 친구들 10명 중에 8명 될걸? 8, 9명은 안 배워. 그냥 넘어가. 우리 좀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니까 다 했어. 이제 얘라 끝났어. 이것만 참자. 이거 위에 뭐가 있다? Q, P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아까 이거였잖아. 그리고 이 점은 P, Q에 대해서 Q, P는 Y는 대칭한 거니까 얘가 Q, P인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Y는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걸 또 Y는 대칭한 점 또한
이 두 그래프 위에 교점에 놓인다는 거죠. 졸라 신기한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게, 넘겨보세요. 6페이지에 좌측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좌측에.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하면 좋아. 얘들아, 증가함수일 때는, 사실 이 얘기는 아직은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져 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증가함수일 때는 괜찮아. 지금처럼 감소함수일 때는 안 돼.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도 존재할 수 있다. 끝.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겁니다. 알겠어?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세요. 증가함수일 때는 괜찮아. 무조건 y는 x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감소함수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그 점이 존재한다면 그곳에 대칭점 또한 그 fx와 f 인버스 x 위에 존재한다. 됐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